국회 해외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도 열지 못했는데 기간 연장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요란만 떨고 끝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의 전철을 밟게 됐는데요. 잇따르는 국정조사 무용론이 국회 무용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권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청문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한 채 끝나게 됐습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오늘 증인 대상과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해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는 활동 초반부터 증인 대상을 놓고 공방이 치열했는데 결국 끝날 때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시간만 버렸습니다. 앞서 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국정조사는 1987년 개헌 이후 현재까지 총 22차례 실시됐지만 이 중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8차례에 불과합니다. 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결과보고서가 여야 정쟁에 묻힌 겁니다. 19대 국회에선 7일 자동 종료될 자원외교 국조를 포함해 총 6차례의 국정조사가 열렸습니다. 이 중 지난해 실시된 세월호 진상규명 국조는 전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국조는 청문회는 열었지만 결과보고서 채택에는 실패했습니다. 2012년 민간인 불법 사찰 국조는 16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단 2차례의 회의만 열어 최악의 국정조사로 남게 됐습니다. 이처럼 국회 국정조사가 거듭 빈손으로 끝나자 국조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주로 민감한 현안을 다루기 때문에 정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고 강제적인 조사권이 없다는 한계가 우선 지적됩니다. 주로 이제 정부 정책, 주요 정책들이나 아니면 과거 정부 정책들을 이런 것들이 조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정쟁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 의원들은 좀 감싸기식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때문에 주로 조사 대상이 되는 정부가 야당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여당이 목리를 부려도 강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습니다. 또 국정조사법상 여야 합의에 의해 국조 범위와 증인을 정해야 한다는 점도 반복적인 여야 대립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증인 채택 논란으로 국조 파행이 자주 발생하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의석 비율에 따라 증인을 각각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거듭되는 국조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정부 감시라는 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국정조사가 시민들이 보기에는 매우 실망스럽고 좀 피로감도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가진 조사권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같이 좀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하죠. 국정조사 무용론이 자칫 국회 무용론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